74세 은퇴 교장에게 며느리가 건넨 충격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브로셔와 함께 나온 집 처분 계획서를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진 폐교 하나가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전국이 주목하는 감동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가족의 반대와 민원, 온갖 방해를 뚫고 이뤄낸 반전은 정말 통쾌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민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앉은 교육학 서적들이 선반마다 빼곡했습니다. 교단에서 쌓아온 40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 보겠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교육과정론 책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저자명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폐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문을 닫은 초등학교였습니다. 김성민은 매일 아침 그곳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나가볼까? 운동화 끈을 천천히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폐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철문이 잠겨 있었지만 옆쪽 울타리가 낮아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해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잡초가 자란 트랙 위를 걸으며 예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곳인데 교실 창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분 정도 걸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맞아줬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이제 3년째였습니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교단에서 받은 상패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수교사상, 교육공로상 등이 적힌 상패들이 20개가 넘었습니다. 교육 자료들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정리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미영아. 무슨 일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춥지 않으세요? 김성민이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기장판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괜찮다. 전기장판으로 충분해. 보일러는 왜 안 써요? 수리비가 부담되세요. 실제로는 수리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나 혼자 쓰기엔 전기장판이나 추우시면 안 되는데. 박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태호가 말하는데 이번 겨울에 한번 올라가겠다고 해요. 아들 김태호는 신도시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굳이 안 와도 돼. 나야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래도 얼굴은 봐야죠. 안 본 지가 언제예요? 김성민이 기초연금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액 임대 수익과 함께 생활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생활비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겨울에는 몸조리 잘하세요. 알았어. 내가 더 바쁠 텐데 자주 전화하지 말고. 아니에요. 전화라도 드려야죠. 그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동네 책방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손님이 줄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배움의 공간이 하나씩 없어지네. 예전에는 책방에서 교육 관련 잡지도 사고 신간도 둘러봤는데 이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 구청 앞을 지나다가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폐교 활용 민간 제한 공모. 김성민이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 심사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폐교를 교육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공고문을 스크랩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정말 해볼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박미영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저희가 한번 올라갈까 해서요. 김성민이 벽에 걸린 캘린더를 보았습니다. 비어있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이나 장보기 일정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 좋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태호도 함께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점심은 드시고 계세요. 저희가 뭔가 사갈게요. 굳이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오랜만에 가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창고를 다시 보았습니다. 정리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육 자료만 해도 박스 10개는 넘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폐교 활용 공고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제출 마감일이 한 달 후였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있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미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의 따뜻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보일러 소리 대신 전기장판의 미세한 전기음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폐교 건물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운동장 한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산책을 나가야지. 눈을 감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고문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김태호와 박미영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김태호가 큰 봉지를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길이 많이 막혔지. 네, 신도시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박미영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김성민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바쁘죠? 연말이라 더 그래요. 미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다.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김태호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전기장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보일러는 왜 안 써요? 춥지 않으세요?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김성민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어. 제가 업체 연결해 드릴까요? 김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전기장판으로도 충분해. 박미영이 차를 우려서 가져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으면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봉투 안에서 사진들과 서류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요양원 시설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원 자료예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김성민이 사진을 받아들고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실과 공용 거실, 식당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로우세요. 김태호도 옆자리로 와서 앉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신도시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저희가 자주 갈 수 있어요. 30분 거리라 부담 없어요. 박미영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비용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월 이용료와 입소비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버지 경제 상황에 부담되지 않아요. 김성민이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입소 절차와 준비물 목록, 건강검진 항목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아버지 건강도 생각해야죠. 혼자 계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박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밤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까지 거리도 멀고. 김태호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박미영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집 정리와 부동산 처분 일정표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집 정리하는 순서예요.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정표에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 정리, 가구 처분, 서류 정리, 부동산 매매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 혼자서는 힘들어요. 박미영이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희도 맞벌이를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 돌봄까지 생각하면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김태호도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매주 올 수도 없고 회사 일도 있고 아이들 학원도 있어서. 김성민이 교육 자료들이 쌓인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저것들은 어떻게 해? 버리거나 기증하면 돼요. 박미영이 미리 준비한 정리용 박스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필요한 것만 추려서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처분하시고. 40년 동안 모은 건데 이제 쓸 일이 없잖아요. 박미영의 말이 현실적이긴 했지만 김성민에게는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김성민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요. 입소대기도 있어서. 김태호가 달력을 펼쳐 보였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결정하셔야 해요. 그래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박미영이 재촉했습니다. 김성민이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폐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교실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물론이에요.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박미영이 가져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렸습니다. 맛있네. 자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나야 혼자 먹는 게 편해. 식사 후 아들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드릴게요. 생각 잘해보세요. 혼자 남은 김성민이 폐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야 하나? 요양원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뒤편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뭔가를 숨겨둔 기억이 났습니다. 손을 뻗어 책장을 조금 밀어냈습니다. 그 뒤에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교과서 지필 인쇄 계약서였습니다. 출판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아직 유효할까? 연락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볼 만했습니다. 내일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성민이 오래된 계약서를 펼쳐놓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판사 번호가 다행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교육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이라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김성민이 계약서를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 집필을 했는데 인쇄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성함과 집필하신 책 제목을 알려주세요. 김성민이고요. 초등 국어 지도서 시리즈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나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장기 미정산 인쇄가 있습니다. 김성민이 놀라서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요? 네, 교육청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된 건이라 처리가 지연됐네요. 담당자가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저작권료가 연체 상태로 적립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법무팀에서 확인해 드려야 해요. 법무팀이요. 네, 내일까지 확인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성민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꽤 나와요. 얼마 정도인가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성민이 법률 자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저작권 관련 업무는 김 변호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언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내일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정당한 권리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정산뿐만 아니라 소급 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작권법상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출판사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김성민은 집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정말인가요? 출판사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 변호사가 알려준 금액에 김성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10년치 인세와 이자까지 합쳐진 거예요. 며칠 후 김성민이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년치 인세가 한꺼번에 입금돼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왔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물론이고 다른 일을 시작할 만한 자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이에서 과거 교육재단에 낸 소액 출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교육재단에 연락하니 의외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출연금 관련 혜택이 있으세요? 어떤 혜택인가요? 재단 사업 참여 자격이 있으십니다. 재단 사업이요. 교육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김성민이 폐교 활용 공모 제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년 문해학교로 제안해 볼까? 컴퓨터를 켜고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목적과 운영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목표 읽기 쓰기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한 기초 문해 교육, 방법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신협에도 연락했습니다. 사회공헌 대출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어떤 사업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김성민이 문해학교 계획을 설명하자 신협 담당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류는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사업 계획서를 먼저 보내주세요. 은퇴교사 네트워크에도 연락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의외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민이 형,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싶어?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여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도 은퇴 후에 할 일이 필요했어.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공모 제안서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노년 문해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마감일 전에 제출해 주세요. 김성민이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예산 계획과 교육과정, 시설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됐습니다. 교육 대상 만 60세 이상 문해교육 희망자, 교육 내용 한글 읽기, 쓰기, 기초 계산, 운영 기간 연중 상시 운영.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김성민의 마음도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집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겠어. 요양원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박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아,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김성민이 문해학교 계획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해서 노년 교육을 해보려고 해. 박미영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 아버지 혼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김성민이 인쇄정산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자금도 확보했고 동료들도 함께하기로 했어. 정말인가요? 구청에 제안서도 제출할 거야. 전화 너머로 박미영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요양원 예약금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처리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김성민이 폐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계획서였습니다. 내일 구청에 제출해야지. 40년 교육 경험의 집대성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박미영이 다시 계약서와 시설 브로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호 없이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김성민이 식탁에 앉아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나도 보여줄 게 있어. 첫 번째로 인쇄정산 통지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미영이 서류를 집어들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교과서 지필 인쇄야. 오랫동안 밀려있던 거였어. 이렇게 많이요. 10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야. 두 번째로 공모 제안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폐교 활용 제안서야. 박미영이 표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년 문해학교요. 현실성이 없어요. 왜 현실성이 없어? 아버지 나이에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학교 운영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김성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몸담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혼자서는 무리예요. 박미영이 요양원 계약서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미 예약금도 넣었어요. 예약금이 얼마나 되는데? 꽤 큰 금액이에요. 취소하면 위약금까지. 그때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성민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김성민이 박미영을 바라보며 받았습니다.
네. 1차 심사를 통과하셨어요. 정말인가요? 네. 2차 심사 일정을 잡아야 해요. 김성민이 박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했답니다. 박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2차 심사인가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박미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진행하실 거예요? 물론이야. 며칠 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폐교 활용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떤 매체에서 나가나요? 지역 신문과 케이블 방송이에요. 기자가 와서 김성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년 문해학교 계획이 흥미롭네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기초 한글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글쓰기까지 가르칠 겁니다.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은퇴 교사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우리 동네에 그런 학교가 생긴다고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지를 돌려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노년 문해학교에 대한 찬성 의견이 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몰랐어요. 구청 담당자가 김성민에게 보고했습니다. 박미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입소 위약금이 발생해요. 위약금이 얼마나 돼? 200만 원이에요. 취소하면 안 돼요. 그 정도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아버지가 내시게 할 수는 없어요. 김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다음 날 김성민이 은행에 가서 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요양원 예약 취소 위약금이요. 개인 통장에서 돈을 빼내 처리했습니다. 인쇄로 받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집 처분 계획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취소합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매매 진행을 멈췄습니다. 문해학교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확정됐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시설비 70%, 운영비 50%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폐교 건물 안전 점검도 실시됐습니다. 구조기술사가 와서 전체 건물을 살펴봤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 없어요. 시설 보강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기본적인 수리와 내부 리모델링만 하면 돼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 공사용 펜스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민이 울타리 사이로 들어가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곧 아이들 대신 어르신들이 오시겠네. 먼지가 쌓인 칠판을 닦아봤습니다.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호도 함께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김성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편안함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요. 박미영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우면 그때 연락하세요.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김성민이 폐교 앞에 섰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드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교실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잠겨있던 공간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성민이 운동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곧 이곳이 다시 살아날 거야.
저녁 노을이 폐교 건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공사비와 교재비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강사진과의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김성민이 동료 교사들과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5명의 은퇴 교사가 모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기초문해부터 시작해야죠. 이영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박정수 선생님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1단계는 자음 모음부터, 2단계는 단어, 3단계는 문장 만들기. 폐교 건물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춘천시 평생문해학교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민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학교가 됐네. 구청에서 현수막도 설치해줬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교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첫 졸업식 일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구청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수료증도 발급하고요. 김태호에게 개교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미영이가 반대해요. 아직도 반대하나? 네, 끝까지 말리려고 해요. 김성민이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성공하시면 그때 가겠어요. 지역 어르신 모집을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동네 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돌아다니며 홍보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가르쳐 주시나요? 75세 할머니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평생 글을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신청자가 예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50명 정도 예상했는데 100명이 넘네요. 김성민이 기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교실을 더 늘려야겠어요. 강사도 추가로 모셔야 하고요. IT 기초반과 건강 글쓰기반이 추가 개설됐습니다. 컴퓨터도 배울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라 기초는 알아야 해요. 일기 쓰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서전도 써보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관심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민 호응이 좋아서 지원을 늘리기로 했어요. 30% 증액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개교식이 지역 방송의 생중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KBS 춘천 방송국에서 나간다고 해요.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네요. 전국 뉴스에도 나갈 수 있어요. 김성민이 개교식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연설문을 몇 번이나 고쳤습니다. 40년 교직 경험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교식을 며칠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누가 뭘 가지고 민원을 넣었나요? 안전과 소음 문제를 제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김성민이 궁금해했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죠? 박미영 씨라고 되어 있네요.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랬구나.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해요. 언제 나오시나요? 내일 오전에 나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성민이 밤새 안전점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방음공사 계획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지. 비상구 확보 현황, 소화기 배치도,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조사단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함께 나왔습니다. 시설 안전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교실과 화장실, 운동장을 모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방음 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요? 김성민이 준비한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추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가요? 개교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성민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이틀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김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조건부 승인입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방음공사 완료와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교식을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개교식 날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저도 다시 학생이 되는군요. 책가방도 샀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새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천천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아주 잘하세요. 김성민이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언론에서 요양원 대신 문해학교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박미영이 기사를 보고 여론의 비판을 체감했습니다. 김태호가 회사에서 기사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태호 씨 아버님이신가요? 동료들이 기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개교식이 끝나고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정시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정말 학교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꼭 오세요. 김성민이 빈 교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개교식 다음 날 구청과 교육청 합동조사단이 나왔습니다. 민원조사를 해야 해요. 김성민이 조사단 5명을 교장실에서 맞이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시나요? 안전과 소음 문제를 확인해 보겠어요. 박미영이 제기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안전사고 위험성과 수업 중 소음 피해였습니다. 조사단이 교실과 운동장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소음 측정기로 확인해 보겠어요. 수업 시간에 맞춰 데시벨을 쟀습니다. 어르신들이 큰 소리로 글자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네요. 생활소음 수준입니다. 조사관이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안전점검도 다시 실시했습니다. 비상구는 모두 확보돼 있어요. 소화기 배치도 적절하고요. CCTV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김성민이 미리 준비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음공사도 어제 완료했어요. 방음제가 설치된 교실을 보여줬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흡음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전요원도 배치했나요? 네,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이 상주하세요. 조사가 끝나고 최종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김성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김성민이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개교식 이후 첫 정규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자기 이름을 써보는 시간이에요. 1교시 기초반 수업이었습니다. 1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필을 꼭 쥐고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세요. 김성민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한 분 한 분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를 했습니다. 어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써보세요. 김성민이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지역 방송 카메라가 이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또박또박 이름을 쓰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기자가 중간중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 글을 배우는 기분이 어떠세요? 꿈만 같아요. 한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글을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제 손자 이름도 쓸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뉴스에서 이 장면들이 저녁 시간에 방송됐습니다. 요양원 대신 문해학교를 선택한 교장 선생님. 앵커가 제목을 읽으며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성민의 인터뷰도 함께 나갔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학교가 필요해요. 인터넷 댓글창이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박미영이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이 대부분 김성민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본받고 싶어요. 반면 민원을 낸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했다던데 이해할 수 없어요. 좋은 일 하시는데 왜 방해를? 박미영이 여론의 비판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김태호도 회사에서 기사 링크를 여러 명에게 받았습니다. 태호 씨 아버님이신가요? 동료들이 기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희도 부끄럽습니다. 왜요? 반대했었거든요. 김태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걱정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저희가 틀렸네요. 김태호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또 와요. 네, 꼭 오세요. 김성민이 운동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학교가 살아났네. 정시에 울리는 종소리가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시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아, 벌써 이 시간이네. 학교 종소리 들으니 좋다. 학교 종소리가 동네의 새로운 리듬이 되어갔습니다. 저녁에 김성민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다. 어르신들의 배움 의지가 대단하다. 내일은 더 좋은 수업을 준비해야겠다. 폐교였던 건물이 다시 교육의 터전으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이 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공개 사과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원을 잘못 제기했습니다. 구청 민원 담당자가 사과문을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박미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방해한 것 같아 죄송해요. 봉사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문해학교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어떤 봉사를 원하시나요? 뭐든지 도움이 되는 일이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김성민에게 연락했습니다. 며느리분이 봉사 신청을 하셨는데요. 김성민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박미영이 문해학교에 왔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김성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김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봉사활동 일정표를 건네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네, 알겠어요. 뭘 하면 되나요? 어르신들 글쓰기 도와주면 돼. 박미영이 문해 보조교사로 배치됐습니다.
처음이라 서툴 거예요.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한 어르신이 물어보자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잘 쓰고 계세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되나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어르신들과 상호작용을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름을 써보고 싶어요. 이번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글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민수예요. 박미영이 천천히 글자를 써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박미영의 마음이 점점 누그러졌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겼어요. 75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젊을 때는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지금이라도 배우시는 게 대단해요. 박미영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김태호도 주말마다 학교 유지보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수도꼭지 좀 봐드릴게요. 고마워. 전등도 몇 개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학교 일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좋네요. 박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 반대했을까요? 걱정이 많았을 거야. 김성민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문해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야간반도 추가 개설됐습니다.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야간반은 몇 시에 해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요. 구청에서 내년 예산에 시설 보강비를 편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어요. 에어컨도 설치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수강생들의 실력이 점점 늘었습니다. 이제 짧은 편지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자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손자한테 편지 써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졸업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년 과정을 마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성민이 졸업장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써넣을 거예요. 박미영이 졸업생 명단 정리를 맡았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꼼꼼히 해주세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가족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재정렬됐습니다. 김성민은 교장으로, 박미영은 보조교사로, 김태호는 시설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학교 일을 하게 됐네요. 김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김성민이 흐뭇해했습니다. 서로 도우니까 일도 쉬워져요. 박미영이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왜 반대했을까요? 이해해. 걱정이 많았을 거야.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문해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니까 좋네요. 박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게 많아요. 졸업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군요. 김성민이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 종이 저녁 시간을 알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학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졸업식 리허설이에요. 준비 다 됐나요? 네, 완벽해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일찍부터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졸업하는 날이 왔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새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꿈만 같아요. 저도 정말 떨려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강당에 졸업생 35명과 가족들 100여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구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성민이 교장 가운을 입고 단상에 올라 졸업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졸업생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첫 번째 졸업생이 호명됐습니다. 1년 전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김순자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김성민이 직접 쓴 졸업장을 전달했습니다. 어르신이 졸업장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이었어요. 이제 정말 글을 쓸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이철호 어르신, 정미숙 어르신, 한 분씩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감동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성민이 학생대표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 교가를 불러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움의 터전 우리 학교, 꿈과 희망이 자라나네. 어르신들이 힘껏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무대 뒤에서 진행요원으로 일했습니다. 다음 순서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 확인 부탁드려요. 졸업생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벌레 같았는데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손자에게 편지를 써줄 수 있게 됐어요. 일기도 쓰고 시장에서 메모도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가장 보람찬 1년이었어요. 김성민이 감동받으며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뒷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호가 현수막을 내리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런 감동적인 졸업식은 처음이에요. 가족들이 함께 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졸업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문해학교가 시범사업에서 상설기관으로 전환됐어요. 구청 담당자가 알려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교육부에서 정식 승인했어요. 앞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김성민이 기뻐했습니다. 운영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운영위원장으로 남으시고 실무는 전담팀에서 맡겠어요. 젊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죠. 김성민이 부담을 덜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노로 시작된 갈등이 통쾌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입소 압박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김성민이 폐교를 되살린 일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이런 거구나. 김성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매일 새벽 5시 30분 폐교였던 운동장이 밝아집니다. 김성민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과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운동장을 천천히 걸으며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전 8시 학교 종이 아침 시간을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 종이 울리네. 벌써 이 시간이야.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학교 종소리가 도시의 새로운 리듬이 됐습니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김성민이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드릴까? 칠판에 예쁜 글씨로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적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폐교였던 건물이 다시 배움의 터전이 되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성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요양원 대신 문해학교를 선택한 것,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념을 지킨 것이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교실벽에 걸린 교훈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오늘도 춘천시 평생문해학교에서는 배움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일 앞에서는 어떤 반대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죠. 여러분도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